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참, 한숨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 정말 진한 붉은색으로 이렇게 좀 피바다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또 토요일이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또 올릴 시간이 부족해서 올리지 못했는데, 근데 또 이런 날 또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또 제가 또 같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얘기라도 좀 해야 또 같이 투자하는데 또 힘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재우고 마이크를 또 켰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비트코인은 뭐 5%도 채 빠지지 않고 한 3.5% 정도 지금 하락을 했고, 이더리움도 한 5%,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BNB는 9.9, 그래도 XRP는 좀 선방을 그나마 해서 마이너스 8.8인데 8.4네요. 마이너스 8.4인데 다른 코인들 뭐 솔라나 마이너스 22, 뭐 에이다도 마이너스 21%, 뭐 아발란체도 또 마이너스 20%뭐 이렇게 다른 이런 코인들이 뭐 거의 20% 이상 이런 하락들을 좀 하면서 정말 지금 피를 토하는 뭐 그런 알트 대폭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폭락이 오후 들면서 이게 또 나왔거든요. 그런데 뭐 지금 이 폭락의 원인이 일단 큰 틀에서는 이 SEC가 거래소들을 이 소송을 또 벌이면서 또 거기에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을 증권이라 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온 폭락이기는 해요.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소식이 들렸던 것은 며칠 전에 또 나왔던 이야기였고,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한 그 원인을 생각을 했을 때, 또 그 원인을 봤을 때 이 로빈후드에서 뭐 솔라나라든지 또 에이다 하고도 다른 코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, 뭐그 코인들을 지금 상폐를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이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뭐 달러 입출금을 이제 중단을 한다는 것까지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좀 약간 의아했던 것은 그 소식이 나온 것은 이 폭락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직접적인 폭락의 원인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진짜 폭락의 이유였다면은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,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고 나서 폭락이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, 혹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좀 막 찾아봤는데, 그런데 결국에는 뭐 딱히 뭐 그런 주요 원인은 발견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, 제가 이 텔레그램 공유방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, 그것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이 폭락의 원인은 일단 이게 SEC발 충격을 해가지고 대규모 알트코인들이 이제 증권으로 지목이 됐고, 그래서 이제 로빈후드가 그 일부 코인을 지금 상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또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관련 코인들을 상장 폐지할 그런 가능성도 좀 커진 상황이고, 또 거기에다가 이 알트코인들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나 또 뭐 고래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기관 및 고래가 지금 뭐 매틱 이 폴리곤을 덤핑하는 듯 해가지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었고, 또 이 기사를 봐도 뭐 특정 솔라나의 고래 투자자가 뭐 700만 개의 솔라나를 매도를 했다, 그러면서 초기 투자자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런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증권 이슈가 커지니까 초기 투자자 또 기관 또 세력 그리고 뭐 고래들 이런 쪽에서 지금 대규모의 물량들을 덤핑을 하기 시작하니까
그 규모가 어느 정도 꽤 크다 보니까 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이 패닉셀이 지금 불러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고래들이 대규모의 물량을 던지게 되니까 또 거기에 또 우리 같은 뭐 개미들은 또 공포에 질려가지고 함께 지금 이 패닉셀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. 그러면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지금 뭐 이런 일로 해가지고 이 알트코인들이 당장에 상폐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이 SEC는 미국의 또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뭐 SEC의 결정으로 인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소가 이 알트코인들을 상폐시킬 뭐 이유도 또 그 권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SEC발 충격이 정확히 말하자면 비트코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은 덜 빠졌다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의 과도기인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 이 SEC발 충격으로 인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이 제도화와 또 규제화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다면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이 알트코인들이 아마 가장 큰 좀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생각을 했었던 것이 이 알트코인들이 언젠가는 뭐 99%뭐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대규모 상패를 맞을 것이다 뭐 라는 뭐 그런 얘기를 또 듣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뭐 저 역시 또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상폐가 당할 것이다라가 아니라 지금 이 이슈로 해서 이제 이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 여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판가름 나는 주요한 그 계기가 만들어졌고 아마 이제 앞으로 이 의회에서는 좀 발빠르게 또 요거에 관련된 뭐 입법들을 또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암호화폐의 과도기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그 충격은 이제는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번 폭락 때 이 차트들을 한번 쭉 보면서 발견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좀 유의미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공유를 했었는데 먼저 이 비트코인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는 이 거래량을 좀 확인을 했거든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에 이 FTX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거래량은 이렇게 좀 많이 터졌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이때에 비해서는 뭐 확연히 지금 적은 거래량으로 이런 지금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FTX 때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걸 보시면 XRP 역시 보시는 것처럼 FTX 사태 때는 이렇게 좀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이렇게 좀 비교적 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 거래량은 그렇게 또 많은 상황은 또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이 이더리움을 또 보셔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FTX 사태 때는 이렇게 좀 큰 거래량이 터졌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또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요건 지금 이번에 이 증권으로 좀 규정이 된 에이다 차트인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FTX 사태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래도 꽤 많이 터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더 많이 이때보다도 더 많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뭐 샌드박스도 이번에 이제 증권으로 규정이 됐는데
샌드박스 역시 지금 FTX 거래량보다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더 많이 터진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이것을 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나, 그러니까 디센트럴랜드 코인의 지금 차트인데,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재의 거래량이 이 FTX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이 약간씩 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, 저는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것이, 저는 이 책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뭐 여러 번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책인데,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, 이 책에 나오는 이 달걀 이론이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딱 그 부분이 지금 요거인데,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이런 폭락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을까, 그것을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, 일단 지금 가격이 하락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과연 A1에 있을까 아니면 B3에 있을까, 요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, 일단 이 A1을 보면 A1은 조정 국면이라 하고, 그 설명이 거래량이 적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적다라고 되어 있고, 또 B3를 보면 B3 같은 경우는 과장 국면이라고 해가지고 거래량은 폭증하나 주식 소유자의 수는 적어서 Y점에서 최저점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선 정리를 한 것을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,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보시게 되면, 조금 전에 우리가 체크했을 때 이 비트하고 이더리움하고 리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거래량이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이번에 증권으로 주목된 뭐 솔라나, 뭐 에이다, 아까 뭐 샌드박스, 디센트럴랜드, 뭐 이런 코인들을 보면 거래량이 좀 폭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비트 이더 리플은 이 구간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지금 다른 알트, 뭐 주요 알트들은 현재 이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뭐 지금 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거의 저점인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이렇게 좀 하락하는, 해서 좀 저점을 향해서 가는 뭐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비트하고 이더하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지났고, 그렇기 때문에 대량 매도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적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은 좀 꺼져 있는, 그래서 이 국면에 지금 위치해 있는,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국면이든 지금 공통점이 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요때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는 사람들을 이 소신파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요때부터 소신파가 매수를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,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소신파가 고독한 매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폭락하는 가운데 진짜 이 상황에서 죽는 사람들은 정말 이 소신파,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 소신파의 반대를 부안해동파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, 그러니까는 그 부안해동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군중을 의미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군중, 대중이 되는 것보다 지금 이 소신파가 돼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이 폭락장이 뭐 처음 겪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저처럼 2017년도부터 그렇게 좀 약간 오래 전부터 또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해오셨던 분이시라면 이런 일들은 과거에는 또 수없이 좀 많았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실 거예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다시 또 일어선 역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또 이 순간은 어느 순간
또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또 반전되면서 또다시 또 성장을 하면서 가격 상승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그래서 저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현재 계속 이 거미줄을 쳐놓으면서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특히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가 커지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지만 또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을 만한 코인을 반드시 또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운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, 또 운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늘도 나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, 또 이 와중에서 내가 또 냉정하게 또 잘 선별을 해가지고 이 알트코인들도 이번 기회에 좀 분할로 매수를 하는 그런 실행을 좀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정말 조금이라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 역시 지금 비트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더 매수를 하고 있고, 또 그 외에 지금 뭐 매주 월요일마다 이 비트코인 정리 프로젝트 이 비저풀을 통해서 계속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럴 때 특히 뭐 비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매수를 소액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하락으로 또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고 또 힘드시겠지만, 오히려 이런 공포의 순간에 누군가는 패닉셀을 하면서 매도를 할 때, 이때 진짜 용기를 내서 죽는 것이 이 시장을 오래 살아남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런 좀 폭락장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또 마이크를 켰는데, 정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믿고 이렇게 뛰어들고 투자 결정을 하셨다면,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면 지금의 순간을 좀 기회의 순간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많이 길어졌는데, 또 이렇게 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또 시간이 늦었는데 또 좋은 밤 되셨으면 합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